1차 방어랑 2차 방어라고 한 형태로 병원체의 방어작용 코스가 있었죠? 기억나죠? 2차 방어는 비특이적이 아니라 특이적 방어야. 특정 항원에 대항해서 내가 항체를 만들어내서 면역하는 시스템. 그래서 자, 얘가 특이적 방어 시스템이고 후천적으로 방어가 되는 형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케이? 특이적. 그리고 특정 항원에 대항하는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더라. 항원 항체 반응이 2차 방어더라. 근데 2차 방어가 활성화되려면, 그죠? 항원 J세포 1차 방어 때 항원 J세포가 야, 우리 몸에 이런 식이 들어왔어. 야, 이놈을 내가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있는 동안 하고 있는데 이놈이 또 다른 곳에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놈을 찾아 죽이자 라고 하는 형태로 얘 요즘 들어왔어요 라고 항원을 표출시키죠. 항원 제시세포가 이런 항원을 표출을 시켜주는 결과 얘에 의해서 2차 방어가 활성화되는데 2차 방어는 두 개의 림프구, 그죠? T림프구, B림프구, 그죠? 그래서 T림프구가 누구 T림프가 있고 보조 T림프가 있고 독성 T림프가 있어. 마음이 급하니까 또 글씨가 개발세발 돼버리죠. 자, 독성 T림프구랑 B림프구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아이는 누구다? 얘다. 얘만 읽어올 수 있다. 제가 유일하게 읽어올 수 있어. 보조 T림프가. 그래서 보조 T림프가 그 정보를 읽어와서 누구를 활성화시켜줘? 보조 T림프구 자체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 항체 생산 능력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보조 T림프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B림프구를. 야, 요런 식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항원 J세포랑 계속 이렇게 소통을 했거든? 근데 요런 식이 들어왔어. 요런 식이 들어왔어. 요런 식이 찾아주게 된대. 라고 정보를 B림프구에 주게 되면 B림프구가 아, 그래, 얘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당, 어떤 아미노산 몇 개로 구성된 아이야 라고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만 갖고 있어요. 중요해요. 이 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얘 자체가 항체를 만드는 능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정보를, 데이터를 기억만 하고 있고요. 동시에 기억세포와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해낼 수 있는 현재세포로 두 개로 분화가 돼요. 누가? B림프구가. 그죠?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골수 자체에서 성숙되는 거고, 얘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얘는 가슴샘이라는 흉선에서 성숙이 되는 림프구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얘가 항체를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 슝 분비를 시켜줘. 항체를 통해 얘가 슉슉슉슉슉 나가가지고 분비를 시켜줘. 으르르르 돌아다녀. 그러다가 올레져 도망자. 이 새끼 여기 있었어. 저기 겨드랑이 쪽에 있었어. 얘를 딱 붙잡아주는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거죠. 그쵸? 체액을 통해 항체가 돌아다니면서 얘를 꼬집해주는 면역이기 때문에 B림프와 관여하는 면역은 체액성 면역이야. 자, 이걸로 끝이냐? 그러지 않아. 얘를 얘가 수사를 하게끔 용의자 선상에 오른 애를 얘가 경찰이 붙잡았어요. 근데 형을 집행하는 건 다 별도의 다른 집행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은 누가? 독성 T림프구가 그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독성 T림프구가 내가 T림프구야. T림프구, 독성 T림프구. 세포 대 세포 수준으로 이 아이를 세포막에 함입시켜서 먹어서 여기서 퇴치해서 같이 제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체의 농도로 따지게 되면, 자, 이 그래프 분석을 잘해야 돼. 자, 뭐가 내가 이 항원 A, 얘를 항원 A라고 하자. 항원 A가 침투가 됐을 때 항원 A 백신까지 설명할 거야. 얘는 항체의 농도야. 항체라고 하는 건 형제세포가 얘를 만들어서 퇴치를 하게 하는 거죠. 수감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럴 때 이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바로 항체 A의 농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1차 방어작용은 하지만, 그죠? 백혈구의 식균작용 같은 1차 방어는 하지만 이 식균작용이 뭐야?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걔가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기능을 해가지고 2차 방어까지가 활성화됐을 때쯤 이 항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항체가 열심히 이 항원을 꼬집어 주니까 항체가 얘를 꼬집어주고 독성 T림프와 걔를 같이 먹어서 제거를 해주니까 항체 자체의 농도도 감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감소를 해. 근데 이 몸에, 이 사람의 몸에, 이 쥐의 몸에 또 똑같은 항원 A를 같이 한 번 더 2차 침입을 시키게 되면 처음에 이 항체 A를 만들어낼 때, 이 형제세포에 의해서 이 항체를 A를 만들어낼 때 동시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었잖아. 그리고 이 기억세포가
폐화되지 않고 그대로 잘 기억해서 남아만 있다면, 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얘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게 되면 기억세포에서부터 이 뭐 항원 G세포가 얘를 필터링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할 그 결을 없이 먼저 몇 년매도 몇 시에 언제 들어온 놈이 어떤 시기야 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수의 재친이 항원 A가 그러면 이 기억세포를 이때 만들어졌던 것보다 더 다수의 기억세포를 만들어내. 오케이? 똑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의 증대가 일어나고 기억세포가 다수 만들어지고 기억세포에서 정말 일부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형제세포가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똑같이 이 형제세포는 다수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얘에서 더 많은 항체, 똑같은 항체 A타입을 아주 다수를 만들어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1차 방어를, 그러니까 항체의 농도만 표지해서 나타내주는 거지만 1차 방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 비특이적 방어 시스템이라는 1차 방어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치만 이 1차 방어는 항체의 농도랑은 전혀 상관없잖아. 그냥 백혈구가 내 몸의 것 아닌 건데 먹어, 없애. 항원 G세포가 내 거 아닌 건데 일단 먹어, 없애봐 라고 하는 거가 1차 방어잖아.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2차 방어라고 하는 얘를 하면서 2차 방어라는 이 과정을 하면서 기억세포 만들어지고 형제세포 만들면서 만들어졌던 형제세포가 항체를 만든 거고, 동시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서 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고, 기억세포는 있었던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코스와는 다르게 그냥 잠복기 없이, 이걸 뭐 보통 잠복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항체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을 때니까 이 잠복기가 없이 그냥 바로 바짝 아주 많은 항체 A가 만들어진 거야. 왜? 뭐가 있었으니까. 기억세포가 있었으니까. 그죠? 항체 A가 만들어져서 아주 빠르게 얘네들을 용기자들을 막 수갑을 채워. 수갑 채우자마자 야 형 집행해 빨리 독성 티니포 먹어서 제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콧물만 한번 찌흘리고 그냥 뭐 병이 나는 거야 이렇게. 네? 이런 식의 우리 몸에 스스로 우리 몸에서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처음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이 방어를 항원항체 반응 안에 2차 방어 안에 들어있는 1차 면역입니다. 처음 최초로 특정 항원이 들어와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1차 면역 반응을 하고,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와서 제차 항원이 두 번째 들어와서 내 몸에 이미 기억세포가 잘 저장되어 있었고 기억세포에서부터 다수의 형제세포 그리고 또 기억세포로 만들어서 다수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냥 내 몸에서 콧물 한번 찍 흘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2차 면역이에요.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1차 방어 안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는 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2차 면역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상풍 균 발음이 안 나오지? 파상풍 균 같은 아이의 백신을 미리 맞아주는 거죠. 오케이? 어디 열대지방이랄지 내가 어디 열대우림을 막 이렇게 정글법칙이 요즘 없지만 아무튼 가고 막 영화를 찍어야 돼. 영상을 찍어야 돼. 근데 막 어디에 찔리거나 다치거나 막 균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안에 유해한 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균들에 대응할 수 있는 약화시킨 균을 내가 먼저 주사를 맞는 거, 그게 백신이야. 항체를 공급받는 게 절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백신은 약화시킨 병원체를 투입하여 목적이 뭐야? 내 몸에서 스스로 1차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야. 처음 들어왔던 최초의 항원에 의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뭘 만들어 두는 거야? 기억세포를 잘 생성해서 저장해 둘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게 백신의 원리야. 돼요? 진짜 오리지널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기억세포가 저장되어 있어? 나 네 알아야 하고서 굉장히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서 퇴치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콧물만 찍으려고 끝나는 거잖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백신은 약화시킨 병원제를 투입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치료가 목적인 거야? 예방이 목적인 거야? 예방이 목적인 거야? 치료가 아니라 예방. 예방이 목적인 거야. 예방. 돼요? 뭔 말인지? 예방. 근데 봐봐. 그러지 못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시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독성이 센, 병원력이 큰 아이. 예를 들어 내가 독뱀을 물렸어. 독사한테 물렸어. 그러면 독뱀이 퍼지는, 물론 걔도 그 뱀독의 성분이 내 몸의 것이 아니니까 내 몸에서도 열심히 항원항체 반응해가지고 열심히 퇴치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근데 그 아이의 효과, 퍼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내 몸에서 방어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빨라. 그치?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독뱀에 물렀을 때 어째야 돼? 심장 쪽으로 해서 얘가 빨리 퍼지지 않도록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질근 동요매하고 혈액순환을 막아줘야 된다고. 막 넥타이나 뭐 끈 있으면 막 막아줘서 혈액이 위로 안 올라가게끔 막고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그 주변에 그럴 일은 별로 없어. 왜? 우리가 막 주변에 뱀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뱀하고 만날 일은 별로 없잖아. 근데 이제 열대지방이랄지 이런 곳에 여행하다 보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럴 경우 자, 우리 방금은 이런 1차 면역, 2차 면역 같은 방법을 통해 예방의 원리로 이제 우리가 약화시킨 균을 맞아주는 원리에 대한 백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게 독성이 심한 경우는 뭘 주사를 받냐면 면역 혈청을 주사받아. 키워드가 면역 혈청이라는 키워드야. 그러니까 뱀독 성분이 있어. 그 뱀독 성분의 일부를 누구한테? 우리랑 같은 종은 아니지만 포유류, 쥐나 토끼나 고양이나 이런 실험용 얘네들한테 약화시킨 얘네들 좀 주사를 해줘. 그래서 주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걔네들도 막 퇴치하려고 열심히 항원 만들고 항원에 대한 항체 만들고 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냈겠지. 그 항체를 피를 통해 빼내서, 혈액을 통해 빼내서 걸러내서 항체만 솔트해놓은 거야. 그 특정 뱀독에 대한 성분의 항체만. 여러분 아마 영화 보면서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코로나 한참 막 많이 이렇게 막 했을 때 막 감기라는 우리 한국 영화 많이 막 리프레시 돼서 많이 그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뭐 조류독감 바이러스, 그때 항상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많은데 걔가 막 돌연변이가 일으켜서 인간에게 들어와갖고 인간이 막 그 뭐 백신이 없어, 치료제가 없는 상태인데 막 걸려가지고 막 피토하면서 막 하고 하는 그런 거,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나왔던 그런 형태들의 어떤 그 뭐 공포영화? 어떻게 보면 공포영화죠. 이제 변이가 일으켜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돌연변이가 일어났던 그 병원체에 내가 한번 주사가 됐다가 알았는데 살아남은 애는 항체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 하고 걔 그 피를 뽑아냈던 걸 막 얻어내려고 막 난리 부르스 치거든요. 왜냐면 항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이한 어떤 병원력에 대항해서 그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거고, 그 항체를 뽑아다가 내가 그걸 주사받게 되면 나한테 뭐 항체가 스스로 생기기도 전에 그 똑같은 아이의 항체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조금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스스로 그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희미하잖아. 내 면역력이 세서 걔를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희미하지만 그 사람의 피에 들어있었던 항체를 공급받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크겠잖아. 그런 형태로 이미 독뱀에 대항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여받는 거, 이게 면역 혈청이야. 그러니까 면역 혈청은 치료가 목적인 거야. 치료, 예방보다 항체가 들어오는 거니까, 특정 병원력에 대항한 항체가 직접 들어오는 거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면역 혈청은 치료가 목적이라는 거. 선생님 근데요, 우리 이제 수능 기출의 미래 문제를 풀 거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혈청이다라는 키워드, 혈청을 어떤 특정 쥐에서 혈청을 뽑았다, 아니면 특정 쥐에서 기억세포를 뽑아서 다른 쥐한테 줬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설명이 되거든. 선생님 혈청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혈청이 뭐예요? 혈장하고 혈청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 개념 한 번만 잡아드리고 문제로 갈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개념 수업 시간에는 ABOC 혈액형 판정까지만 쭉 가면 돼. 그것도 항원항체 반응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 선생님이 그걸 설명해 줄게. 혈청과 혈장이 뭔지. 혈액형 판정하면서도 그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혈청과 혈장. 자, 일단 설명을 해드려보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 혈액에 해당하는, 피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차이가 있다 배웠을 거야. 아주 짧게 순환계를 배우면서 피를 뽑았어. 여러분 이제 피 검사한다고 피 뽑잖아. 이렇게 하고 때려가지고 뽑진 않는다. 때리는 건 엉덩이 주사지. 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쪽에 하고 이렇게 쭉 뽑잖아요. 피를. 그죠? 피를 뽑게 되면 이 시험관에다가 피를 받는데, 그지? 받고 나자마자 뚜껑을 닫죠. 그죠? 뚜껑을 닫아요.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피딱지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돌아가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의 피에는 혈소판이라는 혈액응고 세포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뚜껑을 딱 닫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심 분리를 막 시켜요. 막 으르르르 회전을 시키게 되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상태로, 그 피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딱지가 안 된, 응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성분들의 밀도 차이로 아래는 밀도가 무거운 것들, 위에는 밀도가 안 무거운 것들, 이렇게 두 개로 층으로 나눠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응고가 안 된 상태야. 응고가 안 되고 맑게 된 성분으로, 이쪽 아래쪽은 혈구 성분, 혈구 성분들, 세포 성분, 밀도가 큰 것들. 거의 대부분 뭐야? 적혈구, 그지? 그 다음이 백혈구, 그 다음이 혈소판, 혈액을 응고시킨 혈소판, 이렇게 성분들이 있고, 얘네들 제외한, 혈구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은 혈장. 혈장의 90% 이상은 물. 그 외에는 나머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양분들. 오케이? 에? 물이나 혈액에 녹아서 운반되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그 혈액에 순간순간 존재하는 양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양분들이. 이해돼요? 자, 이게 혈장과 혈구예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그러면 혈청은 뭐예요? 혈청은 1차면 2차면 설명해줬어? 까먹으면 안 돼. 자, 혈청 뭐냐? 혈청은 얘는 공기 중에 오픈 안 돼도 딱 마개로 막았지. 공기 중에 노출 안 시킨 거야, 혈액을. 근데 여러분의 피를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피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혈소판이 혈액 응고와 관여된 일을 해요. 그래서 혈소판 안에 있었던 혈액 응고 효소가 딱 터져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단계적으로 혈액 응고와 관련된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피브린이라고 하는 섬유 상태의 섬유질, 이렇게 막 양파망처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실 같은 형태의 피브린과 같은 혈액 응고 단백질이 완성이 돼요. 공기 중에 피를 노출시키면. 오케이? 공기 중에 피가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빵꾸가 뚝 뚫렸다고 해봐. 뭐가 이제 송곳에 찔렸다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막 피 나오다가 계속 나오진 않아요. 점점점 지혈이 되잖아요. 피딱지가 생기잖아요. 그쵸? 지혈이 안 될 만큼의 경우는 이제 지혈을 시켜주려고 우리가 꾹 눌러야 되는 거고, 그쵸? 지혈을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해주기 위해서 혈액응고 효소가 나와요. 이 피브린과 같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그런 섬유질 상태의 물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혈액에 가지고 있던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세포 덩어리를 다 그냥 얼거매줘서, 야, 안 돼, 지금 피딱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침전물을 만들어주는 거야, 피딱지를. 피브린에 의해서. 그러면 이 피브린이 그 사람이 원래 혈액 안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적혈구, 자신의 백혈구, 덩치가 큰 것들을 다 딱지처럼 모여서 딱지화 시키는 거야. 섬유질 같은 물질들이 엉겨붙어서. 거기에 엉겨붙지 않고 사이즈가 작은 아이만 요 위에 떠, 액체와 같이. 그 떠있는 성분이 혈청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적혈구다. 자신의 적혈구, 자신의 백혈구, 덩치가 큰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혈장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피브린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얼거매져서 뭘 만들어? 피딱지가 형성돼. 피딱지. 이 피딱지를 혈병이라고 해요. 혈병. 내신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선생님 계세요. 혈병. 그리고 혈병을 제외한 그 사람, 그러니까 피딱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이즈가 되게 작은 성분들, 물이나 사이즈가 되게 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항체나 사이즈가 되게 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응집소라고 하는 거. 선생님, 응집소가 뭐예요? 네, 다음 주 혈액형 판정하면서 개념 배워요. 오케이? 그 사람의 혈액 안에 들어있었던 되게 사이즈가 작은 누구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만들어낸 항체나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혈액형 판정과 관련된 응집소들은 여기 위에 떠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오케이? 피딱지가 만들어지고 난 나머지 액체 성분들 안에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 떠 있는 그 공간, 그 액체 성분을 우리는 얘를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혈청. 얘네들. 혈청. 그럼 봐봐. 아까 사이즈가 되게 큰 것들은 다 침전이 된댔잖아. 그 사람이 항원항체 반응을 해서 아까 1차 면역 해가지고 동시에 B림프구, T림프구 해갖고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할해서 형질세포가 만들어내는 건 항체였잖아. 그리고 기억세포는 세포 수준으로 그 정보를 데이터를 기억만 하고 있댔잖아. 그럼 피딱지를 만들었다라고 하자. 그럼 기억세포는 여기 위에 있을까 여기 아래에 있을까? 여기 위에 혈청에 있겠니? 기억세포는 아래 여기에 침전해서 여기 깔아앉아져 있겠니? 깔아앉아져 있어. 기억세포는 혈청 안에 없어. 세포 수준으로 사이즈가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세포는 피딱지가 되어서 깔아앉는 성분이 되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혈청 안에 기억세포는 없어. 오케이? 덩치가 크니까 그걸 인지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돼요? 진짜 중요한 기초 개념 설명이었어. 왜? 어떤 방어작용을 할 때 그냥 면역 능력이 없는 특정 여러 개의 쥐한테 미리 약화시킨 균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을 하게 해서 그 쥐한테 혈청 따로, 그 쥐에 기억세포 따로 해서 기억세포는 넣어준 쥐, 혈청만 넣어준 쥐.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의 변화를 보이냐라고 찾아내도 간단 말이야. 혈청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야지. 혈청 안에는 절대 기억세포는 안 들어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필요한 개념 설명 일단 다 끝냈고요.